서울 영등포구에서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견주에게 정중히 목줄 착용을 요청한 시민이 대래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유치원생 30명이 야외 수업 중인 숲길을 산책하던 중 목줄 없이 풀려있는 약 10kg 푸드를 목격했습니다. 아이들과 개의 거리는 불과 수미터. A씨는 과거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 경험을 살려 아이들도 많으니 목줄을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견주는 고개만 까딱하며 무시했고, 두 번째 요청에는 반말과 욕설을 퍼붓고 소리까지 지르며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목줄 없이 뛰노는 개와 인근 아이들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이 먼저다, 기본 매너도 없는 견주는 반성해야 아이들이 다치는 건 한순간이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목줄 미착용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밤중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노리던 50대 남성이 울산 중구의 실시간 CCTV 감시에 걸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9일 0시 25분쯤 울산 중구 다운동 양지공원 인근 한 남성이 주위를 살피며 차량 손잡이를 조심스레 당기는 장면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 포착됐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 동시에 용의자의 옷차림, 행동 특성, 이동 경로 등 상세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관제센터와 경찰이 긴밀히 공조한 끝에 범행 발생 25분 만인 0시 50분경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했습니다. 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관제요원 8명과 경찰 2명이 교대로 2438대의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CCTV의 실시간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감시체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60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물어뜯은 죄로 오히려 처벌받은 최말자 당시 19세 씨의 부산지법은 9일 중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 씨의 재심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 씨 측은 당시 수사 기록은 모두 소실돼 공소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며 혐의 자체가 정당방위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원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당시 증인 재소환과 피고인 신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 씨 측은 수십 년 전 수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초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하다며 다음 준비기일까지 증거 제출과 증인 계획을 정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 씨는 1964년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처벌받았고, 가해자는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부당함을 인정해 사건은 60년 만에 재심에 돌입했습니다. 강원 인제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쓰레기 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만든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 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나무 위에 있던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져 떨어뜨리고 목줄을 풀어둔 개를 이용해 고양이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고양이는 이웃 주민 부부가 돌보던 길고양이였습니다. 사건 당시 고양이의 죽음을 항의한 이웃 B씨, C씨 부부에게 A씨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내를 밀치고 남편에게는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고양이와 죽음 사이 인과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고양이의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억 원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노인복지센터 운영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제일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과 320시간을 명령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C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1년간 전북 남원에서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1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A씨 등에게 빌려줬고 지자체 점검이 있을 때만 센터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노인들에게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급여를 청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고 감금되는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교제를 시작한 30대 남성과 결별을 통보한 피해 여성은 지난달 21일 경북 포항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감금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기절하자 발로 차며 일어나라 했고 머리채를 잡고 모텔로 끌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모텔 안에서도 남성은 죽이고 교도소 갈 거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주도 가자고 말하며 남성을 진정시켰고 기지를 발휘해 맨발로 탈출해 인근 객실 투숙객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현재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피해 여성은 광대뼈 골절로 6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으며 보복이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9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해당 사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새벽 1시 30분쯤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사륜구동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전도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겼습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조수석 문으로 탈출한 뒤 비틀거리며 인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자 그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변 CCTV 등을 통해 도주 중이던 A씨를 추적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체포 직후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도주 과정과 사고 경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개조 스마트폰 등을 몰수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일하던 학원에서 통학 차량과 강의실 등지에서 아동청소년 17명을 대상으로 140차례 이상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원 외부에서는 260여 명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190여 차례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연령과 촬영 장소, 수단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촬영물 유포 정황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고등학생을 너클로 폭행하고 흉기를 소지한 20세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린이날이던 지난 5일 낮 12시쯤 고등학생 B군을 상대로 너클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다행히 찰과상 외에 큰 부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A씨는 28cm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경찰에 따르면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정신적 이상 징후가 감지돼 응급입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응급입원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의사 및 경찰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중고거래를 통해 B군과 일면식이 있었고 거래한 물건에 불만을 품어 다시 만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A씨의 정신 상태 등을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